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 식탁과 생활 습관이 우리 몸의 방향을 바꾼다고 믿는 건강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지켜온 습관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암 예방과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한 숟가락,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안해서 희망으로 이동하도록 옆에서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힘이 된다는 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생의 식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건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어느새 위험 신호가 켜지곤 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늘 먹던 음식이 갑자기 문제가 될까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달콤한 간식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내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성장인자들이 세포가 빨리 자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몸속에서 불필요한 세포들까지 빠르게 자라도록 부추기는 거죠. 반면 채소와 통곡물, 과일 중심의 식사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몸속의 녹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의 은퇴 교사셨던 김정수님은 평생 흰쌀밥과 단 간식을 즐기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작은 어지럼과 피로감이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면서 식습관 개선을 권하셨어요. 김정수님은 처음에는 막막하셨다고 하더군요. 평생 먹던 흰쌀밥을 갑자기 바꾸라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흰쌀밥에 현미와 보리를 조금씩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 정도만 섞었는데 생각보다 맛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 즐기시던 과자나 케이크 대신 제철 과일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오후 3시만 되면 자동으로 과자를 찾게 되는 손을 사과나 배로 돌리는 게 쉽지 않았대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조금씩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밤에 잠들기가 한결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그분은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흰쌀밥 100%에서 잡곡 30%부터 반찬 접시에 채소 2가지 추가부터 시작하세요. 바꾸는 순서는 밥, 반찬, 간식 순으로 가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밥솥에 귀리나 보리를 소량 섞어보세요. 처음에는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간식은 과자에서 제철 과일로, 음료는 단 음료에서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셋째, 장보기를 할 때는 신선식품 코너를 먼저 들른 다음 가공식품 코너로 가는 동선을 잡으면 유혹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먼저 안도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숟가락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치료 중에는 입맛이 변하고 냄새에 예민해지며 소화가 더뎌질 수 있어요. 이때 잘 먹지 못하면 치료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치료 중인 가족이나 지인을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치료 과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근육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생기죠. 많은 분들이 치료 중에는 식욕이 없어서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영양을 잘 챙겨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이영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의 전업주부셨던 이영자님은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항암화 학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3차 치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고기에서 금속 맛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닭고기든 소고기든 입에 넣으면 이상한 쇠 맛이 나서 삼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어요. 기운도 없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영양 상태를 걱정하시면서 영양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영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고기는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단백질을 다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두부와 달걀, 그리고 닭가슴살을 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두부는 부드럽게 으깨서 된장국에 넣거나 계란찜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닭가슴살은 오랫동안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죽에 넣어서 드시게 했어요. 조리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 냄새를 줄이고 생강을 조금 넣어서 비린내를 없앴습니다. 처음에는 반 그릇도 힘들어 하시던 이영자님이 조금씩 적응해 나가셨어요. 특히 계란찜을 매우 좋아하셨는데 부드럽고 냄새도 거의 없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죽도 처음에는 한 숟가락씩 시작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체중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기운도 조금씩 돌아왔고 무엇보다 계획된 치료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치료를 마치실 때까지도 이런 식단을 유지하셨는데 다른 환자분들보다 체력 저하가 적었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영자님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시는데 치료 중 잘 먹은 것이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다고 하십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억지로 먹는다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몸이 먼저 음식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부드럽고 담백한 단백질을 작게 자주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못 드실 때는 두부나 계란, 생선살을 활용하세요. 냄새가 거슬리면 산기나 찜, 수육으로 조리해 보세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1회를 목표로 하세요. 두부 반모나 달걀 1에서 2개, 살코기 한 토막 정도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죽이나 스프에 갈아 넣어서 씹기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냄새가 힘들 때는 창문 환기를 충분히 한 후 조리하시고 허브나 생강으로 냄새를 완화해 보세요. 무엇보다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는 건 억지가 아닙니다. 치료의 한 부분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온순하고도 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보내는 사랑을 기억할 거예요. 단식이 암을 굶겨 죽인다. 설탕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생식이나 해독 주스로 충분하다.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듣지 않으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들리는 이런 정보들은 언뜻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치료 중이거나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단식을 하면 암세포보다 정상세포와 면역체계가 먼저 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생식이나 해독만으로는 영양 불균형이 쉽게 생기고 장기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박상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74세의 전직 운전기사셨던 박상호님은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 지인의 권유로 단식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물만 마시고 나머지 날에는 생식과 야채즙으로만 지내셨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체중이 줄어들면서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살이 빠져서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2개월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운이 바닥나기 시작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생겨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국 3개월째 되던 날 길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근육량도 심하게 감소한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치료는커녕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입원하면서 제대로 된 영양 관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박상호님이 많이 저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죠. 하지만 며칠 동안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니까 몸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퇴원 후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셨습니다. 단백질과 통곡물, 채소를 골고루 포함한 균형 식단으로 바꾸셨어요. 고기도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를 적당량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몸에 나쁜 걸 먹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주 만에 체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다시 걸음걸이가 안정되었어요. 3개월 후에는 계획된 외래 치료를 무리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균형 식단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박상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다는 것만 찾아서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몸이 망가졌는데 골고루 균형 있게 먹으니까 오히려 몸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극단적인 방법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무엇을 빼느냐보다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살코기나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 철분과 비타민 B12 공급원이 됩니다. 통곡물과 채소, 과일은 색 다양성을 지키세요. 무조건 금지 대신 적정량과 균형을 원칙으로 생각해 보세요. 접시에 채소 반, 통곡물과 과일 4분의 1, 단백질 4분의 1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간요법이나 고농축 보조제는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단 것도 아예 금지가 아니라 정제당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괜찮아요. 다만 과도하지 않게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근거 있는 작은 균형이 쌓이면 불안은 줄고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고기는 다 나쁘다. 유제품은 피해야 한다. 콩은 호르몬에 안 좋다. 이런 오해가 식탁을 좁힙니다. 실제로는 선택과 조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접근법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개 과다 섭취나 기름진 조리, 당분이 높은 제품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까요? 살코기나 저지방, 저당 원칙을 지키면 필요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최은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의 전직 간호사셨던 최은혜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암 예방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유제품과 육류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정보를 접하셨어요. 그래서 우유 대신 두유만 드시고 고기는 아예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피로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손톱도 약해져서 자주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철분과 비타민 B12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칼슘 수치도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너무 제한적인 식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영양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셨어요. 저와 상담을 하면서 최은희님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채소와 과일, 곡류는 충분히 드셨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두유만으로는 칼슘 흡수에 한계가 있었고 식물성 철분만으로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최은희 님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해서 피해온 음식들을 다시 먹어야 한다니 불안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씩 추가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먼저 저지방 우유를 하루 한 컵씩 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도 간식으로 드시게 했어요. 고기는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한 닭가슴살을 삶아서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 하루에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만요. 놀라운 건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2주 만에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많이 줄었고 손톱도 단단해졌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가장 놀라셨던 건 소화가 더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니까 오히려 소화가 잘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저지방 유제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지방 우유는 속이 부대끼셨는데 저지방 우유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은 균형 잡힌 식단을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은혜님 말씀으로는 너무 제한적으로 먹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활력이 넘친다고 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무조건 끊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신다고 해요. 육류는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를 직화보다는 삶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유제품은 저지방, 저당 제품을 소량씩 드시면 됩니다. 콩은 두부나 된장, 렌틸콩 등 다양한 형태로 부담 없이 드세요. 주 2에서 3회 살코기를 드시되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소등심 부위를 삶거나 찜으로 조리해 보세요. 유제품은 무가당, 저지방 요거트 한 컵으로 칼슘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콩류는 두부 반모나 렌틸콩 한 줌을 반찬으로 곁들이세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줄어드는 순간 식탁은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 자유가 곧 지속 가능한 식사로 이어집니다.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좋다는 음식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반복적이며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원칙으로 정리했어요.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만 커져요. 효과적인 식품도 조리법과 섭취 빈도가 맞아야 제대로 힘을 냅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탄탄한 식품들을 먼저 알아볼까요? 십자화가 채소인 브로콜리와 양배추, 마늘과 양파, 토마토, 콩류, 베리류가 대표적입니다. 이 정도만 제대로 챙겨도 충분해요. 오세훈님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66세의 은퇴 공무원이셨던 오세훈님은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된 후 식습관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좋다는 식품들을 모두 사드렸어요. 냉장고가 각종 건강식품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많은 것들이 상해버렸습니다. 매일 비슷한 반찬만 먹게 되다 보니 식사 의욕이 떨어졌어요. 아내분도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님께 무지개 접시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3가지 이상의 색을 담는 것만 신경 쓰시라고 했어요. 복잡한 레시피나 특별한 조리법은 필요 없고 그냥 색깔만 다양하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하세요. 월요일에는 초록색 브로콜리와 빨간색 토마토, 보라색 가지를 준비하시고 화요일에는 주황색 당근과 흰색 양파, 녹색 시금치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식사가 즐거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색깔의 음식들이 식탁에 오르니까 보기에도 예쁘고 먹는 재미도 생겼어요. 아내분도 요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특별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만 맞춰서 준비하면 되니까요. 3개월 후부터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변비가 많이 개선되었고 전반적으로 소화가 편해졌어요. 6개월 후 검진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용종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세훈님은 무지개 접시가 완전히 습관이 되셨다고 해요.
장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고르시고 외식할 때도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좋은 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짧게 찌기로 영양 손실을 줄이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중요한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 나와버려요. 마늘과 양파는 조리 직전에 다져야 유효 성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기름 한 방울과 함께 가볍게 볶으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기름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되거든요. 베리류는 냉동을 활용하면 1년 내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로테이션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월수금에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화목에는 콩과 두부, 주말에는 토마토와 베리류로 순환하시면 됩니다. 매 끼니 채소 2가지, 과일 1가지, 단백질 1가지를 규칙처럼 고정해 보세요.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열알 내외로 양을 지키세요. 아몬드 기준으로 10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됩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밝아진 표정이 그 증거가 될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색깔 맞추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밥솥에 잡곡 1컵, 반찬에 채소 1가지, 간식에 과일 1조각.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한 달 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불안에서 안도로, 안도에서 희망으로 이동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 걸음,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